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한국 시간 25년 10월 23일 오전 6시 반 미국장 마감 후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열립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눈과 귀가 이 발표 하나에 쏠려 있는데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며칠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은 분명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단순히 매출이 얼마냐,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신다면은 여러분은 테슬라의 투자의 핵심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 즉 미래의 방향성을 읽어야 하는데 오늘 저는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테슬라의 세 번째 거대한 파동, 즉 AI 웨이브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6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8분짜리로 끝까지 보시면은 남들이 숫자에 허둥댈 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왜 시장이 이번 3분기 실적을 기대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죠. 바로 압도적인 인도량입니다. 이미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사상 최대치 또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50만 대에 육박하는 거의 49만 대 후반대의 실적인데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3개월 만에 50만 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어떻습니까?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전부 고금리 때문에 난리인데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다, 비싼 차는 안 산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됐을 때 포드나 GM, 폭스바겐 같은 곳은 재고가 쌓여서 전기차 생산 라인을 멈춘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이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 비싼 차를 분기마다 약 50만 대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요가 꺾였다? 이런 정말 테슬라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가격 인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고 이 전략이 이 무시무시한 고금리 시대에 정확하게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차량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50만 대 판매를 기반으로 매출이 얼마나 찍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동차 부분의 마진이 어떻게 방어가 되었는지 봐야 됩니다. 월가에서는 매출을 260억 불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3분기 인도량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290억 달러까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유기도 한데 만약 정말 290억 불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시장은 숫자에 한번 놀랄 것이고 그리고 마진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테슬라는 아직 전기차로도 돈을 버는구나 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주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바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제 드디어 게임 체인저가 등판을 합니다. 바로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인데요. 최근 기가 텍사스에서 찍힌 영상들이나 사진들 보셨습니까? 예전처럼 위장막을 씌우고 몰래 테스트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아주 대놓고 심지어 아주 눈에 잘 띄게 금색으로 랩핑한 차량들이 공장 트랙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줄지어서 FSD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R&D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최종 검증 단계이자 양상 직전 단계라는 뜻인데 양산 직전에 실제 도로 환경에서 수천 수만 마일을 달리면서 마지막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내구성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테슬라가 최근 사이버캡의 개발 인력이 아닌 대량 양산 라인을 돌릴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공고에 투렌다이 슈퍼바이저 같은 직무가 올라왔는데 이 직무는 공장에서 거대한 금형을 찍어낼 즉 기가프레스를 돌려서 차체를 찍어낼 실제 생산 라인 관계자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버캡이 왜 중요할까요?
모델 Y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만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 우리가 운전할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도 없고 악셀레이터도 없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25,000달러, 어쩌면 그 이하로도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생산 원가가 25,000불짜리 로봇이 하루에 24시간 돌아다니면서 택시비를 벌어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우버나 리프트와 경쟁이 될까요? 아주 게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테슬라의 본질은 로보택시라고 몇 년 전부터 외쳤던 이유인데 이게 곧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캡은 이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부터는 기가 텍사스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 실적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캡 양산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는지 여기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테슬라를 지금의 자동차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려놓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사이버캡의 두뇌인 바로 FSD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FSD가 없으면 사이버캡은 그냥 껍데기일 뿐인데 그런데 이 두뇌가 지금 미친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FSD 업데이트 속도를 보셨습니까? 14.12 버전이 나오고 불과 며칠 만에 14.13 버전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전처럼 분기별, 월별이 아니라 이제 주간 단위로 빨라지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바로 FSD 12 버전부터 적용된 엔드-투-엔드 AI 방식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차가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수천 수만 줄의 코드를 직접 짰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AI가 사람이 운전하는 수백만 시간의 주행 영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AI가 그 영상을 보고 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하는구나 스스로 운전을 배웁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AI가 똑똑해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복잡하기로 유명한 뉴욕 맨하탄 시내를 2시간 동안 FSD로 주행하는 영상인데요. 공사 현장을 알아서 피해가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저건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슬쩍 피해가는 모습이 이게 바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FSD가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옵션 하나를 더 파는 게 아니라 사이버캡이라는 수백만 대의 로봇을 움직일 운영체제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시대를 지배를 했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시대를 지배했다면 테슬라는 이 FSD로 다가오는 피지컬 AI, 즉 물리적인 AI 시대를 지배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FSD의 미친 진화 속도가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테슬라 하면 전기차 FSD만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알짜배기 돈줄은 바로 테슬라 에너지, 특히 메가팩 사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고 있냐면은 최근 영국 시장 데이터를 보니까 영국 전역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 시장의 거의 60% 이상을 메가팩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메가팩이 뭐냐면 거대한 컨테이너처럼 생긴 배터리입니다. 전기가 쌀 때 예를 들어서 밤이나 혹은 태양광 발전이 넘쳐나는 한낮에 전기를 가득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전기가 비싼 저녁 피크타임 때 이 전기를 되팔아서 돈을 법니다. 이 모든 과정은 테슬라의 AI 소프트웨어인 오토비더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1초 만에 가격을 예측을 해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에 팔아버립니다. 이 메가팩 사업부는 마진율, 즉 남는 돈이 전기차 사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냥 땅 짓고 헤엄치면 돈을 버는 사업인데 그리고 왜 이게 사이버캡과 연결되냐면은 수백만 대의 사이버캡이 도로에 깔리면은 이 차들이 충전할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전력망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때 이 메가팩이 전력망을 안정시켜주는 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로보택시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메가팩 사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너지를 이룹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에너지 부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마진은 얼마나 나왔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현금 흐름을 책임질 네 번째 강력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것은 당장의 실적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궁극적인 미래인 옵티머스입니다.
FS를 통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AI 두뇌가 완성이 되면은 그 두뇌는 사이버캡에 넣느냐 아니면 옵티머스에 넣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최근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배터리셀을 집어서 옮기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아직은 느리지만 아주 정교하게 물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에는 옵티머스 3세대 공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진화 속도가 FSD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왜 옵티머스를 집착을 할까요? 그것은 미래에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고 옵티머스가 그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옵티머스는 전기차 사업보다는 약 10배에서 100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실적 콜에서는 옵티머스에 대한 중대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옵티머스는 11월 6일에 주주총회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회사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입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장기 목표 주가를 2,500불에서 3,500불까지 보고 있는 이유인데 바로 이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꿈이자 5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이유인데 바로 CEO 리스크의 해소입니다. 트위터 X를 인수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투자자들은 일론이 본업인 테슬라에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느냐고 불안해했죠. 그게 바로 CEO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트위터는 CEO를 따로 앉혀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몇 달간 정치적인 발언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대신 어디서 목격됐냐면은 기가 텍사스 공장입니다. 최근 머스크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밤 12시에 공장을 떠나는데도 일론 머스크는 남아 있었다. 아마 새벽 2시까지 일한 것 같다 등 내 평생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문자 그대로 워커홀릭 모드로 테슬라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9월 달에 주가가 300불 후반에서 400불 초반대일 때 자기 돈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 CEO가 자기 회사 주식을 이만큼 샀다는 것은 우리 회사 주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싸다.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니까 나부터 사겠다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11월 6일 주주총회 때 결정될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도 중요한데요. 현재 94%의 확률로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머스크는 앞으로 10년 동안 테슬라에 묶여서 회사를 상상 초월하는 수준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정치에 한눈 팔던 CEO가 아니라 공장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CEO,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던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 돌아온 CEO의 강력한 집중력이 바로 6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이 6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보자면은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 매출이 260억 불이 넘었는지 마진율이 18% 선을 방어했는지 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입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로덕션이랑 스케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인데 사이버캡의 양산은 언제 시작합니까? 그리고 FSD는 언제 완전해집니까? 옵티머스는 언제쯤 공장에 투입됩니까? 같은 질문들을 할 것인데 이때 일론 머스크의 톤이 어떤지 들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린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에 우리는 준비가 됐다. 지금 양산을 스케일업하고 있다. 또는 사이버 캡이 램프업이 임박했다 등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확신을 준다면 시장은 그 말 한마디에 열광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3분기 실적표를 보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그리고 3년 뒤에 테슬라가 맞이할 AI 웨이브의 파도가 얼마나 높을지 그 미래의 청사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사진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입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는 로보택시로만 29년까지 2,600달러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테슬라 주식을 꼭 보유해야 하는 나스닥 종목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상 패키지 승인 소식이 캐시우드가 제시한 $2,600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이버캡 개발에 탄력을 줄 전망입니다. 머스크의 동기부여가 높아지면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신뢰가 테슬라의 AI 미래를 뒷받침하죠. 아크인베스트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을 나열을 했는데,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소름 돋게도 이 네 가지 사업이 모두 테슬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 때 비트코인 보유량을 11,509개로 발표를 했고 매각이나 매입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이미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죠. 특히 캐시우드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며 모든 것이 싸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모두 이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 그녀의 논리입니다. 괜히 그녀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2,600로 잡는 것이 아니겠죠. 캐시우드는 얼마 전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심 기술들을 설명을 했는데 모두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내용이 모두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등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번역까지 해서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한 번씩 완독하신다면 테슬라의 매수는 기회다라는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구글 폼에서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 전화번호를 함께 남겨주시면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보내드릴 것이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더보기란을 누르신 뒤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취합해서 한 분 한 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장기 종목으로 두시고 다른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딱 기회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거나 분쟁이 지속되면 주가가 2배 이상씩 급등을 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토류 대체 소재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만큼 미국 내 히토류 광산 개발 기업이나 대체 소재 기술을 보유한 소형 소재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배터리 소재,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이 2019년 트럼프의 중국 제재 철회 당시 이 섹터의 종목들은 단기간 동안 7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은 두 번째 칸까지 체크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보고서와 함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보신 수익금은 다시 테슬라의 수량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의 파도를 활용해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테슬라와 같은 핵심 장기 종목을 꾸준히 늘려가는 현명한 전략을 사용을 하십니다. 정리하면 테슬라의 첫 번째 파동은 전기차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동은 모델 Y로 증명한 수익성이었고 그리고 4년간 긴 횡보 끝에 이제 세 번째 파동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동은 자율주행 및 휴머노이드 즉 AI 웨이브입니다. 압도적인 3분기 인도량이 단단한 바닥을 받쳐주고 그 위에서 게임 체인저인 사이버캡이 FSD라는 두뇌를 달고 쏟아져 나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에너지 사업이 막대한 현금을 벌어다주고 옵티머스라는 궁극적인 꿈이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론 머스크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이 거대한 세 번째 파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